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냥이네 책방의 주인장 냥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11권인 휙휙 탄산수와 첨첨별 사탕을 읽어볼 거예요. 이 휙휙 탄산수와 첨첨별 사탕은 무려 구독자 2분께서 추천해 주신 건데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읽어볼게요. 휙휙 탄산수와 첨첨 별사탕. 초등학교 3학년인 아야네는 몸집이 아주 작다. 키는 겨우 120cm. 반에서는 물론이고 학년 전체에서도 가장 작아 1학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야네는 작은 키가 고민거리였다. 몸집이 너무 작아서 어른들 눈에 잘 안 띄는 게 문제다.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한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짜부러질 것 같았다. 연말에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북새통 속에서 여기저기 멋대로 떠밀려 다니느라 바쁘다. 그래서 아야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걸 아주 싫어한다. 놀이공원이나 새로 생긴 체육공원 같은 곳에 가고 싶어도 번번이 부모님과 떨어져 미아가 되는 신세라 정말 괴롭다. 너를 찾아다니느라 놀지도 못했잖아. 라는 오빠의 밉살스러운 불평도 더 이상 듣지 않고 싶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제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고민하던 어느 날, 아야네는 마치 자석이 끌리듯이 신기한 과자가게에 다다랐다. 가게에는 아야네가 처음 보는 과자들이 즐비했고 아야네의 키보다 2배는 좋게 커 보이는 커다란 아주머니가 있었다. 이 아주머니처럼 키도 크고 몸집이 좋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버틸 수 있을 테고 엄마 아빠랑 안 떨어져도 될 텐데.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아야네에게 아주머니는 말했다. 이곳은 전천당이라는 과자가게이고 아야네가 원하는 물건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아주머니는 아야네를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주었다. 안에는 과자와 장난감이 더 많이 있었고 갖가지 주스와 음료수가 들어찬 투명한 냉장고도 놓여 있었다. 아야네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휙휙 탄산수를 발견하고는 눈을 떼지 못했다. 반짝거리는 푸른 음료수가 가늘고 긴 물고기 모양 누리병에 들어있었다. 보자마자 그 음료수를 갖고 싶어 했던 아야네는 1964년에 발행된 10엔짜리 동전을 내고 휙휙 탄산수를 샀다. 병 바닥에는 무언가 적혀 있었다. 휙휙 탄산수. 인기 높은 관광지, 아침 출근 시간, 북적이는 사람들 틈이 힘겨워하는 당신을 위해 탄생한 휙휙 탄산수.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발에 밟힌다고요? 그런 언짢은 일은 이제 그만. 휙휙 탄산수가 당신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정말 꿈 같은 말이네. 아야네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러려면 역시 마셔보는 수밖에 없었다. 사실 아야네는 탄산이 든 음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마시면 입안이며 목구멍이며 쏘이듯 따갑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휙휙 탄산수는 눈에 번쩍 띄일 만큼 맛있었다. 단맛이 강하지도 않고 레몬처럼 상큼한 향이 나면서 톡톡 터지는 탄산 거품이 목에 거슬리지 않고 산뜻했다. 단숨에 훌쩍 다 마셔버렸는데 어느 순간 아야네는 자기가 용감해진 기분이 들었다. 지금 느끼는 기분이라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 가도 아무렇지 않을 듯 싶었다.
아야네는 다 마신 휙휙 탄산수 병을 메고 척척 걸음을 내디뎠다. 목적지는 근처 지하철역이었다. 그곳은 지하철역 말고도 큰 슈퍼마켓과 쇼핑몰, 서점이 한데 모여 있어 저녁 때가 되면 일을 끝낸 어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해진다. 평소 아야네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다. 그날 아야네는 일부러 시커먼 사람들 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야네는 마치 작은 물고기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볍게 휙휙 헤치고 나아갔다. 아무에게도 부딪히지 않고 길에서 밀려나지도 않았으며 날쌘 물고기처럼 눈을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 틈을 빠져나왔다. 믿기지가 않아서 아야네는 온 길을 한 번 더 되짚어 돌아가 보았다. 아까와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다. 평소라면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혀 자기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이없을 정도로 싱겁게 뚫고 나가버렸다. 이게 다 휙휙 탄산수 덕분이야. 틀림없어. 아야네는 신이 나서 속으로 소리를 지르며 춤이라도 출 것처럼 기뻐했다. 그 뒤로는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아야네의 고민은 싹 해결되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이라도 휙휙 헤엄치듯이 앞으로 나아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길을 잃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걱정 끼치는 일도 없었다. 휙휙 탄산수 마시기를 정말 잘했어. 아야네는 더없이 만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 할인 행사로 혼잡스러운 상점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누군가가 손목을 덥석 잡았더니 골목 안으로 확 끌어당겼다. 깜짝 놀라 옆을 보자 검은색 기모노를 입은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러나 여자아이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게 날카로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 아이는 불쑥 말했다. 쉰 목소리가 아주 걸걸했다. 너 좋은 능력을 가졌구나. 전천당에 갔었나 봐. 어떻게 알았어? 아야네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꼈다기보다는 그저 놀랐을 뿐이다. 여자애는 희죽 웃었다. 새빨간 입술 양끝이 치켜올라 초승달 같아졌다. 그야 뻔하지. 복잡한 사람들 틈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누비고 다니잖아. 굉장해. 뭘 샀길래 그런 능력을 얻게 됐어? 나 좀 가르쳐줘. 응?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간사스럽게 알랑거리자 아야네는 갑자기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휙휙 탄산수 얘기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전청당도 알고 있다. 그러니 아마 믿어줄 것 같다. 아야네는 조잘조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다 듣더니 여자애는 감탄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휙휙 탄산수라는 아주 좋은 물건을 골랐네. 너 참 똑똑하다. 그렇지? 근데 휙휙 탄산수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 뭐가? 기왕이면은 특등석, 그러니까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노력까지 손에 넣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고서 여자애는 조그맣고 동그란 병을 꺼냈다. 안에는 뾰족뾰족한 모양의 연보라색 별사탕이 들어있었다. 참참 별사탕이야. 이걸 먹으면 말이지, 자기 앞에 아무리 긴 줄이 있더라도 맨 첫 자리에 설 수 있어.
근데 그런 거라면 휙휙탄산수로도 할 수 있지 않아? 무슨 소리? 그거랑 비교도 안 되지. 휙휙탄산수는 몰려있는 사람 틈에 헤집고 나아갈 수 있을 뿐이야. 길게 늘어진 줄을 차례를 바꿀 순 없거든. 잘 들어봐. 뒤에 있던 사람이 차례를 무시하고 앞에 슬며시 끼어들면 줄에 서서 기다리던 사람이 화를 내겠지? 하지만 참참 별사탕을 먹어도 줄을 서지 않으면 그냥 바로 통과라고. 언제나 또 뭐 하든 가장 총말순위 할 수 있으니 길게 줄 서서 멍하니 기다릴 필요도 없어. 한정판 게임이나 장난감도 쉽게 살 수 있다는 말이지. 어때? 솔깃하지 않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지? 여자아이의 속닥거림에 아야네는 푹 빠져들었다. 정말이지 참참 별사탕을 갖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참참 별사탕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군침을 삼키는 아야네를 보고 여자아이는 웃으며 병을 건넸다. 응? 줄게. 이건 너한테 딱 어울리는 물건이니까.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대신 일주일 뒤에 참참 별사탕에 대한 내 소감을 들어올게. 내가 뭐라고 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 그렇게 말하고서 여자아이는 바람같이 골목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아야네는 그 자리에서 참참 별사탕을 병뚜껑을 열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던 선생님과 어른들의 마음이 떠올랐다. 그 말은 낯선 어른들이 주는 걸 함부로 먹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나랑 같은 또래 아이한테 받는 거니까 괜찮아. 아야네는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면서 참참 별사탕을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뾰족뾰족한 생김새와는 다르게 참참 별사탕은 혀에 닿자마자 눈처럼 녹아내렸다. 그리고 뭔지 모를 씁쓸한 맛도 느껴졌는데 녹아내리는 단맛에 금세 씻겨나갔다. 참참 별사탕의 단맛에 사로잡혀 아야네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하나만 더 하면서 자꾸자꾸 참참 별사탕을 먹다가 결국 한 병을 다 먹어버렸다. 벌써 다 먹었네. 아야네는 아쉬움의 입맛을 다시며 상점 쪽을 보았다. 좋아, 마법의 사탕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 효과를 시험해보는 거야. 상점가에는 요즘 아주 핫한 크로켓 가게가 있다. 그 집 크로켓은 맛도 좋을 뿐더러 가격까지 싸서 가게 앞에서는 언제나 줄이 구불구불 길게 이어진다. 줄을 선다 해도 뒤쪽이라면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다 팔려버리는 일도 흔하다. 그런데 지금은 참참 별사탕을 먹었으니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야네는 크로켓 가게로 걸어간다. 아닌 게 아니라 벌써 줄 선 손님이 20명도 넘는다. 어떻게 해야지 참참 별사탕의 효과가 나타날까? 줄을 무시하고 맨 앞으로 가야 되나? 아니야, 그건 새치기잖아. 아무리 그런 얌체 같은 짓은 꼴불견이야. 일단 맨 뒤에 서보자. 아야네는 줄 맨 뒤로 가서 섰다.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줄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성질 좀 봐. 현관문을 잠그는 거 깜빡했네. 그러고 보니 4시에 택배 공부로 했잖아. 아휴, 내가 지금 이렇게 크로켓이나 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중얼거리며 줄에서 쏙쏙 빠져나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야네는 맨 첫 자리에 서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어 멍하니 서 있는 아야네에게 가게 주인이 방긋 웃으며 물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걸로 드릴까요? 네. 동글동글 크로켓 하나 주세요.
아, 네. 동글동글 그렇게 하나요? 손님, 마침 지금 막 나왔어요. 운이 좋으시네요. 따끈따끈한 크로켓을 받아들고 아야네는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는 다시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아야네는 집으로 가는 길에 크로켓을 먹으면 배는 물론 마음속에도 행복감도 든든히 채웠다. 나는 정말 행운아인가 봐. 처음에는 휙휙 탄산수, 그 다음에는 참참별사탕, 마법의 과자를 2개나 연달아 먹는 행운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지 않나? 정말로 행운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아야네는 집으로 갔다. 일주일 뒤 아야네는 풀이 죽은 얼굴로 상점가를 걷고 있었다. 푹 처진 어깨에 고개까지 수그리고 있어서 작은 몸이 더 작아 보였다. 그때 누가 말을 걸었다. 잠깐 무슨 일이야? 옆 골목 안에 검은색 기본옷을 입은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있었다. 상점가에서 참참 별사탕을 주었던 바로 그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를 알아본 순간 아야네의 눈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겹게 지냈던가. 완전 끝장났다고. 그때부터 나쁜 일들만 줄줄 일어났어.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는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했어. 하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날마다 날 맨 먼저 처음 지목했어. 수업 시간에 출석 번호 순서대로 하면 내가 먼저 대답할 차례가 아닌데.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 맨날 처음에 나를 시켰다고. 맨 처음으로. 어딜 가나 네 처음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었는지 알아? 특히 체육 시간에는 철봉이나 띰투를 아야네가 맨 처음으로 해야 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야네는 정말이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마지막 정점을 찍은 건 학급회장이 되어버린 일이었다. 반 아이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니까 아야네를 추천해요 라면서 아야네를 맨 처음으로 꼽았다. 학급 회장이라니 절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불만과 화를 마구 쏟아내는 아야네에게 여자아이는 진심으로 안 됐다는 듯 말했다. 저런 아주 힘들었겠네. 너 설마 이렇게 될 줄 알고 온 거야? 너 다 알고 있었지? 설마 나도 그런 효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 첨첨 별사탕은 자기가 바라는 일에 1등을 되게 해준 사탕이거든. 그런데 왜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야? 같이 먹은 게 안 좋았나 보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여자아이는 뻔뻔한 얼굴로 말했다. 같이 먹은 거? 그래, 휙휙 탄산수 말이야. 아무리 좋은 음식도 섞어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 있거든.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이유도 아마 그래서인 것 같아. 두 과자가 성질이 안 맞았던 거지. 그런가? 나 이제 어떡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 그건 정말 싫다고. 괜찮을 거라고 아야네를 달리는 채 하면서도 여자애는 씩 웃었다. 이렇게 된 바에는 차라리 하나를 고르는 게 좋을걸? 어느 쪽이야? 휙휙 탄산수의 힘이야? 아니면 첨첨 별사탕의 힘이야? 고르면 어떻게 되는데? 너도 알잖아. 고른 쪽 힘은 내 안에 남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사라져. 그럼 안 좋은 일도 같이 사라질 테고. 그러니 잘 생각해서 골라야겠지. 물론 나라면 첨첨 별사탕을 고르겠지만. 여자애가 달콤하게 속삭였다. 내 몸은 곧 쑥쑥 자랄 거야. 성장이라는 게 찾아올 텐데. 그러면 휙휙 탄단수의 힘 같은 거 없어도 북새통 따위가 뭐 대수겠어? 그렇지만 첨첨 별사탕의 힘은 그렇게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도 알잖아. 끈적끈적한 속삭임에 아야네의 마음은 첨첨 별사탕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맞아, 이 아이의 말대로라. 나중에 생각하면 첨첨 별사탕이 훨씬 더 좋아. 그렇겠지? 그럼 첨첨 별사탕으로 할게. 현명한 선택이야. 그럼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 전춘당에 휙휙 탄산수 따위 마시지 말아야 했어. 사지 말았어야 했다고. 알겠어. 아연애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몸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작은 물고기 같은 투명한 형체가 공기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여자아이는 엄청 즐거워 보였다. 하지만 아야네는 소중한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아 불안감에 휩싸였다. 잘했어. 이제 첨첨 별사탕의 힘은 내 거야. 효과적으로 잘 써. 안녕. 가는 거야? 그럼 가야지. 이제 너한텐 볼 일이 없으니까. 나는 예전부터 내일을 찾아가고 했던 사람한테 갈 거야. 그 남자가 진 빚을 다 받아내야 되거든. 더없이 사악한 미소를 띠며 여자애는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아야네도 느릿느릿 그곳을 떠나려고 했던 그때였다. 느닷없이 커다란 그림자가 골목 안을 꽉 채웠다. 아야네는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커다란 그림자는 신기한 과자가게의 주인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손에 줄을 두 가닥 쥐고 있었다. 그 줄 끝에는 목에 방울을 매단 까맣고 조그만 고양이 두 마리가 기분 나쁘게 하고 울며 둘레를 왔다 갔다 했다. 골목 안쪽까지 샅샅이 살펴본 다음 아주머니는 얼굴을 찡그렸다. 아깝게 한 발 늦은 것 같습니다만. 아니, 아주머니가 아야네를 알아보고 고개를 갸웃그렸다. 손님은 지난번 검은색 기분을 입은 여자애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아이한테서 무언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저희 가게 휙휙 탄산수의 힘을 버리셨습니까? 아주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게 섞어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섞어 먹어요? 무엇을 말입니까? 아연에는 아이와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말했다.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걸 보고 아연에는 아차 싶었다. 혹시 제가 속았나요? 섞어 먹으면 효과가 안 좋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렇사옵니다. 저 설마... 아야네는 울상을 지었다. 휙휙 탄산수의 힘을 버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아야네보다 여자애가 더 신경 쓰는 모양인지 성급하게 물었다. 그보다 좀 더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자애가 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자애가 뭐라고 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찾아가고 싶었던 남자한테 간다고 했어요. 빚진 걸 다 받아내야 한다고. 남자? 그렇군요. 아마도 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과자가게 아주머니의 큰 눈이 번뜩 빛났다. 아연의 눈에는 아주머니의 커다란 몸집이 더 커진 것처럼 보였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야네가 아주머니에게 덥석 매달렸다. 기다려주세요. 한 번 더 휙휙 탄산수를 사고 싶어요.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아주머니는 그러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한 번 놓아버린 물건은 두 번 다시 손에 들어오지 않는 법. 손님도 속으로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그렇게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 아니 되옵니다. 어떻습니까? 휙휙 탄산수를 포기한 것은 손님이 스스로 선택한 일. 그 선택으로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만 하지 않으면 아마 운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때 아야네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주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무겁고 괴로웠던 마음이 말끔 씻기는 듯했다. 아주머니의 말이 맞아. 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무룩했던 거지? 여자에게 속았을지도 모르잖아. 그렇지만 청천별사탕의 힘을 선택한 건데 아이가. 이왕 됐으니 맨 처음에 되는 것을 지혜롭게 이용함을 즐기자. 아야네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갔다. 모모세의 아야네 10살 여자아이 1964년 발행 10엔으로 전천당의 휙휙 탄산수를 구입하지만 요도미의 꿰을 넘어가 청천별사탕의 힘을 선택한다. 여러분, 오늘 휙휙 탄산수와 청천별사탕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전천당 11권을 읽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곧 전천당 11권도 다 읽어가니까 이런 10년가게나 비밀의 보석가게 마석관에 가는 것도 이제 슬슬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책을 읽으면 더 좋을지 아니면은 이 중에서도 어떤 챕터를 읽으면 더 좋을지 이제 곧 소개 영상도 한번 올릴 것인데요. 여러분은 이런 마석관이나 10년가게 같은 것 읽어도 괜찮으신가요? 한번 반응 보고 소개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